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스닥은 1.5%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다우와 S&P는 2주 연속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3주 연속 상승이었는데요. 다만 상승폭은 세계 지수 모두 0.5%를 약간 넘는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아마 오늘 있었던 고용 보고서를 시장이 좀 기다렸지 않나 하는 감이 있었고 고용 보고서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주간으로 상승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ADP에서 내놨던 고용 보고서의 100만 명 가까운 수치보다는 훨씬 낮은 55만 9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시장 기대치였던 65만 명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고용 건수 자체는 분명 견조하게 우상향하면서 회복하고는 있는데요. 생각만큼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6% 이하로 내려가서 5.8%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 그 기세가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면서 채권 수익률도 무려 7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락을 해서 1.55% 정도로 내려갔고요. 그로 인해 나스닥이 오늘 많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인해 급락을 했다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1의 개최와 맞물려서 다시 회복 중입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마이애미에서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이틀간 열리고요. 많은 비트코인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의견을 개진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조금 투자 심리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주식시장은 요즘 핫했던 밈 스탁들이 오늘도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대장주인 AMC는 7% 하락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도 9%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랙베리도 12% 이상 하락을 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코스도 블랙베리랑 거의 주가 하락폭이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밈스탁인 워크호스도 오늘은 1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소형주는 오늘 대부분 오른 분위기였는데요. 몇몇 특징주를 보시면 우선 이항이 자사의 주력 기종 중 하나인 AAV216 기체의 무인 비행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무려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거의 30%까지 상승을 했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20% 정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로써 이 항도 분명하게 길었던 하락을 끝내고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만 예전에도 스캠 사건이 있었던 회사이니만큼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차이나 리스크를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다뤘던 줌 비디오가 오늘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로는 캐시우드가 목요일에 줌비디오의 주식을 96,000주 이상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게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또한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뉴스에 팔아라 매물이 나오면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잠깐 하락을 했는데 그 매물을 다 떨구고 나자 급등을 한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던 기업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실적을 좋게 발표했지만 이후 뉴스에 팔아라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잠깐을 하락을 했는데 그 매물을 다 소화하고 나자 급등을 했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팔 사람들 다 팔고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급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엔비디아도 보자면 엔비디아는 오늘도 3% 넘게 오르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주식은 랠리를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물려있는 매물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 가격대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럼 언제쯤 랠리가 끝나고 조정이 오느냐? 매물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 마려울 때쯤, 그때쯤 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4.5% 오르면서 $600 바로 직전에서 장을 마감했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정말 깔끔하게도 정확하게 $600를 찍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가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장이 좋았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제가 영상 올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도한 듯한 암시를 하는 트위터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가진 것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이후에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요. 문제는 이 프로필 사진에 레이저 아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레이저 아이는 비트코인 지지자를 뜻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안 팔았다는 걸 암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들고 있어요. 아니면 이사회 때문에 비트코인을 어쩔 수 없이 팔긴 팔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트윗을 날리고도 실제로는 안 팔았다면 비트코인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되고 반면 오너 리스크는 더욱 커지겠죠. 그리고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실해지는 거는 다음 주 중반인데요. 만약 비트코인을 팔았다면 4영업일까지는 SEC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팔았다면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 전에는 AK 보고서가 떠야만 합니다. 만약 SEC에 어떠한 보고도 없다면 비트코인을 팔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에 나오는 이 러시아 마크를 보면서 기가 러시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이 밈 자체는 나인개그라는 사이트에서 그대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그렇다면 나인개그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원본 밈 자체가 이 마크가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별 생각 없이 가져왔다면 이게 기가 러시아를 의미하는 표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테슬라의 주가를 크게 흔들어 놨던 중국에서의 수요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중국의 유명한 그리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테슬라 관련 트위터들의 소식입니다. 우선은 레이포 테슬라에 따르면은 5월에 총 45,000대의 모델 3와 Y가 생산이 됐고, 이 중 2만 대는 중국 내수용, 그리고 25,000대가 수출용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 트위터가 알고 있는 다른 소스에 따르면은 5월 생산량이 44,235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앞에 다른 소스가 밝힌 45,000대와 거의 비슷한 숫자죠. 이거는 3월 최고 생산량보다 9,000대 가까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이거는 주문량이 아니라 생산량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유명 트위터인 테슬라 차이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5월에 중국에서 약 22,000대 정도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앞에 레이포 테슬라가 밝힌 2만 대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숫자죠. 그리고 지난달 4월보다 무려 88%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물론 이거는 또 판매량이에요. 물론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루머라면 루머죠. 하지만 기존의 인포메이션닷컴에서 나왔던 내용도 어차피 루머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루머 중 무엇을 믿을 거냐 물어보신다면 훨씬 오랜 기간 굉장히 정확도 높은 뉴스를 전달해 왔던 레이포 테슬라와 테슬라 차이나 애널리스트의 정보를 훨씬 더 신뢰할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루머지만 이쪽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물론 주문량과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은 각기 다른 것입니다. 주문량이 실제로 결과로 나오는 건 7, 8월경은 되어야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5월까지의 테슬라의 수요와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란 거는 상식적인 변화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포메이션닷컴의 정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 한 달의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장기간에 걸친 추세이지 단발적인 한두 달의 판매량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고든 존슨이 이 뉴스에 이게 혹시 수출 물량도 포함된 거냐라는 나름 희망을 담아
질문을 했는데 참 멍청한 질문이죠. 옆에 MOM 88%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내수 물량이란 거를 바보가 아니면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에서 FSD 구독과 관련된 루머가 나왔는데요. FSD 구독이 7월 초에는 출시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대만에서 새로운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6월 30일까지 기존 테슬라 구매자가 9월 30일 이전에 테슬라를 배송받는 새 구매자를 추천을 하면은 양쪽 모두에게 3개월 동안 FSD 구독 버전의 무료 평가판을 지급한다는 그런 프로모션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무료 평가판이 지급되는 기간도 적혀 있는데 추천받은 사람의 차량이 6월 30일 이전에 배송되면 7월 초부터 FSD를 사용할 수 있고 9월 30일 이전에 배송이 되면 10월부터 FSD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7월 초부터 FSD 구독판을 프로모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7월 초부터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면은 당연히 6월 중에는 실제 구독 서비스가 오픈이 되어야지 당연히 7월 초부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FSD 구독 버전이 출시가 되는 거는 6월 말 정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5월 25일에 퓨어 비전 오토파일럿의 업데이트가 2주 정도 뒤에 있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FSD 베타 9 버전의 배포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FSD 베타 9 버전의 배포와 맞춰서 같은 시기에 FSD 구독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략 6월 20일에서 말일 사이 정도에는 FSD 구독 서비스가 정식으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델 S 플레드의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죠. 이건 역시 테슬라의 투자 심리를 조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얘기한 FSD 베타 9 버전의 출시가 빠르면 다음 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00층을 회복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한 만큼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달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 항상 기분이 좋죠. 주말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주 시장을 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